이 단어를 가지고 이걸 조사해보고 현황을 파악하면서 우리 서천군이 굉장히 문화유산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제가 느꼈어요. 그 과제를 현황과 과제를 살펴보면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을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문화재라는 말을 지금 줄였었죠. 이게 이제 근래에 와서 국가유산, 문화유산 이렇게 명칭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명칭 변경이 왜 됐을까?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왜 그렇게 문화재에서 문화유산을 했을까?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본 결과 문화재라는 그 말은 얼핏 들으면 재산같이 느껴져요. 그런데 유산은 이게 오래도록 뭔가 우리 선조들부터 받은 내려온 계승한 그런 일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용어도 바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국가유산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이 됐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자연 자체가 만들어지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천연기념물, 명승 같은 경우는 자연적 것입니다. 또 그 유산은 그 범위가 국가적, 민족적, 세계적인 범위를 띄고 있어요. 넓게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크다는 걸 하면 큰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 그리고 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이게 저희들 의미에서 국가유산 이렇게 부릅니다. 종류를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생각했을 때 문화유산은 대표적으로 음성, 산성, 탑 이런 것들이 문화유산에 들어가요. 그리고 자연유산은 명성, 우리 서면에 있는 마리아미, 도백나무, 숲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무형유산은 저희들 모시자기, 세모시, 그 다음에 부채장, 신선장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저상파름, 길상, 도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무형유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크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요의 등록에 따라서 국가에서 도에서 하는 그런 지정 등록에 따라서 국가에서 하는 경우를 국가 지정 문화유산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하는 경우를 우리 도니까 충청남도 지정 충청남도 문화유산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들이 비지정 문화유산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그 분에는 국가 지정 문화유산이 뒤에 단위가 다 달라요. 몇 점. 그걸 달라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은 저희 분에 18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도 지정 문화유산은 33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 비지정 문화유산은 지지난해 2021년 20년까지 그때 우리 군에서 충청남도 역삼가이동군에 거기에 이제 의뢰를 해서 그때 우리 지역에 비지정 문화재를 전수사를 했어요. 그때 해서 나온 데이터가 553건입니다. 물론 이 경우 아직 거기에 누락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비지정 문화유산을 조사를 할 때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을 가지고 그걸 조사를 해요. 그런데 돼 있지 않으면 그게 빠져요. 예컨대 길산에 가보면 거기에 아주 중요한 사진관이 하나 있어요. 그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553건이지만 두 번째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요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 주로 살펴본 자료는 기정문화유산의 경우는 뭐 당연히 국가유산청 자료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비지정문화유산은 충남 역삼문화연구원
전수조사를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향토 유산의 경우는 부분의 현황을 자료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기정문화유산을 검토하면서 국가유산청에 보물이 저희 쪽에 3개가 있거든요. 이따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그런데 지금 2개만 들려져 있어요. 하나가 빠져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에서 혹시 들어가서 이렇게 확인을 할 때 있지 않으면 그쪽으로 안내가 필요할 싶어요. 2개만 되어 있어서 제가 다른 자료를 활용해서 넣었습니다. 예, 이렇게 지정문화유산의 현황은 지금 보시면 총 51건입니다. 위에 글씨를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유산 18건, 그리고 도지정문화유산이 33건입니다. 합 51건이 되어 있고요. 저희 지역에는 국보, 명승을 하고 민속문화유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없고, 실은 우리 그 비인에 있는 서천 성궁리 5층 석탑이 원래 국보였었어요. 그게 이제 중간에 가치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물을 주는데 원래는 국보급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여에 있는 그 정인사의 5층 석탑을 많이 담아있어요.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보물로 전전이 됐습니다. 네, 기정연도를 보면 63년부터 올해까지, 올해도 됐어요. 올해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올해 서천 읍성이 사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올해 언제냐면 11월 12일 이때 전환이 됐습니다. 엄청 노력을 했어요, 군에서. 이게 이제 도에서 국가로 바뀌면 엄청난 예산이 지원이 되고 이제 아마 복원이 활성화될 겁니다. 현재 멈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탄력을 받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63년도에 복원이 그때 됐어요. 근데 살펴보니까 서천 성궁이 B에 있는 서천 성궁이 5층 석탑이 10년도에 지정이 됐고, 또 하나는 한산에 있는 거짓산성이 됐어요. 두 개가 있고, 최근에 이제 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천 읍성이 됐습니다. 총 18건이 현재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문화유산은 78년부터 최근 10년도까지 33건이 되어 있는데, 78년도에 그때 이제 되어 있는 것은 그 한산에 있는 그 목판 인쇄판이 그게 있어요. 가정 하고 그 아드님 두 분 문집판, 이게 그때 됐고요. 맨 아래에 있는 15년도 된 것도 마찬가지로 한산이식을 그 개미보, 그게 이제 재판이라고 해서 족보를 찍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근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70년대에 2건, 80년대에 2건, 90년대에 4건, 나머지 2000년도에 연대에 됐습니다. 보물입니다. 서천 성궁리 5층 석탑, 서천 동서사 옥조 아미타일의 성균석사, 이색 명정 되어 있는데,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흔히 이렇게 글을 쓰시는 분들이 성궁리 5층 석탑을 소개하면서 서천의 유일한 보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2개가 더 있어요. 저희 집에 3개 있습니다. 이러한 이따가 이제 개측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3개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 아래 사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적 3개 있습니다. 서천 권인산성, 서천 봉선유적, 서천 읍성. 봉선유적은 최근에 이게 발굴을 했고 사적으로 지정을 받았죠. 그리고 권인산성은 2015년에 발굴을 했어요. 저희들 발굴할 때 그때 뭐를 기대했냐면, 온전히 있는 그 성 전체가 백제시대 성으로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그 성이 지금 2개로 되어 있어요. 이 성은. 그래서 우리가 권지산성을 복합식 산성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맨 위쪽에 하나가 있고 아래쪽에 하나가 있거든요. 겹쳐 있어요. 그런데 위쪽에 있는 산성은 백제시대 것이고, 아래에 있는 산성은 그것은
브러시대로 현재 단정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천옥섬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 11월 12일에 사적으로 전개됐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기념물 우리 지역에 한 개, 그 다음에 마리아미 동백나무숲이 여기 들어가고요. 국가무형유산은 화산 50자리, 그 다음에 국가민속문화유산은 서천 이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리아미 동백나무숲은 천연기념물로 된 이유가 그 기후학적으로 이 숲이 가장 북쪽에 있어요. 그래서 북한개성이라고 부르죠. 가장 위에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인정을 받고, 추운 곳이기 때문에 나무가 크지를 못하고 이렇게 밖에 자라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동그랗게 자라고 있죠. 한산 50짜리 또 저희 지역 중요한 그런 유산이 되고요. 이하복도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하복도 되면 특징이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처마가 좀 기보다 긴, 그것은 이제 차양 역할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실용문화 요거 이제 천연기념물 동백나무숲하고 그 다음에 한산 50짜리 서천 이하복도 이렇게 사진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전 문화유산으로 국가 동록문화유산은 9개가 있습니다. 구, 장항, 미국, 창고, 그 다음에 최근에 2021년에 지정된 판교 근대 역사문화공간, 구 동일 정리소, 구 동일 주소장, 근대상가, 구 삼화정리소. 성씨가 오시기 때문에 보호학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근대상가 또 하나가 있고, 중대복구, 판교, 구판교극장 이렇게 총 9개가 있는데, 구 장항 미국 창고는 요게 이제 요거만 말씀드릴게요. 요게 이제 동록문화유산 된 이유가 기둥이 좀 다른 창고 좀 달라요. 거기 이제 철근을 넣어서 만든 기둥이고요. 위에 있는 지붕들이 나무로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은 분명히 과거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수탈 장면 그런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 교육 공간으로 참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2014년에 등록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지금 거기 가보면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우리 재단에서 거기 지금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굉장히 활성화해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구 미국 창고 이렇게 건물이 그대로 옛날 그대로를 활용하고 있어요. 여기 좀 3개 건물이 되어 있고, 지금 장화에 가보면 저 같은 건물이 2개 정도 남아있을 거예요. 원래 한 4개 정도 있었는데 저기 남아있고, 나머지 일본은 6.25 사년 때 그때 이제 폭격을 받아가지고 풀리게 됐어요. 그 다음에 판교에 8개 공간들이 지금 시간이 멈춘 마을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등록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중대본부, 구 판교 극장. 도시적 문화유산은 가정 모건 선생 문집판, 가정 사문부 중에 한 분이신 모건, 가정은 모건의 아버님이시죠. 그리고 서천 이종선 육자지, 서천 한산희 씨 개묘 책판, 서천 한산희 씨 경리도 책판. 그 뒤에 아래에 있는 한산희 씨 책판들은 다 족보를 찍었던 것들이에요. 족보. 한산희 족보를 찍은 그런 책판들입니다. 예, 저렇게 지금 문지판하고 효자비. 효자비는 저게 한산에 가면 고촌이라고 있어요. 고촌이 원래 요 이분들 이색 분도 거기 원래 고촌이 출신이세요. 물론 태어나기 여기서 안 태어나고 경북에 태어나셨습니다. 여기서 자랐고요. 거기에 지금 아드님인데 거기 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산희 씨 대비고 책판, 경리고 책판, 이것은 전부 족보 찍는 그런 책판들이에요. 도시적 문화유산으로 충청남도 무형문화유산 6개가 있는데, 한산 세모시짜리, 소곡주,
한사 조선파로 별산놀이, 서천 부채장, 서천 침선장, 서천 배틀장 이렇게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서 그럴 지역이 있습니다. 가끔씩 서천 저산파륵 별산놀이와 관련해서 저산파륵을 가끔씩 혼동을 할 때가 있어요. 보령 쪽에 원래 보령은요, 현재 지금 보령시는 원래 보령하고 남포라는 두 곳이 원래 있었어요. 지금은 보령이죠. 그래서 가끔씩 저산파륵을 넣을 때 보령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부여를 빼고 원래 그래서 그쪽은 남포만 들어가고 부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혼동을 안 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은 혼동하시더라고요. 네 분이 지정되어 있어요. 강선순, 홍경자, 조순자, 전군순 되어 있습니다. 예, 사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산 세모 십자기, 한산 소곡주, 서천 저산파륵 별산놀이. 저산파륵 별산놀이는 모시를 사는 과정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부채장, 침선장, 배틀장 이렇게. 충청남도 기념물 이상재 선생 생가지, 이색 선생 기록 1원, 서천 남산성, 서천 장암 진성, 비인향교, 서천 향교, 한산향교, 서천 강경리 복원군, 백제 복원군입니다. 이렇게 여기가 동호지정문화에서도 충청남도 기념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상재 선생 생가지를 우물을 저렇게 찍어놨더라고요. 이건 전부 다 우리 저기 국가 유산층에 있는 것들 다 따온 거예요. 조금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대로 지금 제가 다 인용을 했는데 한번 이제 다시 한번 그 자료들을 이렇게 보고 한번 정정을 좀 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비인향교, 서천향교, 한산향교, 당연히 부분. 그리고 충청남도 문화유산 자료 15개, 문헌서원 이색 신도리, 지연리 3층 석탑, 수암리 3층 석탑, 봉남리 3층 석탑, 지성리 3층 석탑, 비읍성, 한산읍성, 윤리사, 권성 선생 영정, 서천 영수함 목조 보살 좌상, 서천 청절사, 서천 이국의 묘, 서천 청덕사, 서천 불별가오. 읽어드리는 것은 갖고 가시는 이 자료를 안 봅니다. 그래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연지 3층 석탑은 탑에서 정확한 연대가 나왔어요. 592년. 그 탑의 아래쪽에 남벽 쪽에서 한자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정확하게 연대가 쓰여 있어요. 그래서 그 확실히 아는 그런 탑이고요. 수암리 3층 석탑은 그쪽에 농사를 기원하는 좌수, 옛날에 벼슬이 이름인데요. 좌수라는 분이 이제 저걸 세웠다는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봉남리 3층 석탑, 그쪽에 이제 뒤에 원래 이제 절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성리 3층 석탑은 이게 원래 희산에 있었는데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이걸 반출하려다가 지역 주민들이 저항을 해서 그걸 반대를 해서 거기에 몸을 붙게 됐어요. 바로 그 앞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 장항선이 지나가고 있어요. 장항선을에다 그걸 실어다 군산으로 장항으로 가서 오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역 주민들이 문화재 의식을 가지고 그걸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굉장히 지금도 그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뿌듯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 작아서 다들 했는데 서원, 신도기, 합들, 읍성. 원래 이제 서천읍성이 여기 충청남도 문화유산 자료에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사정으로 올라간 거예요. 못 가요. 네, 비전문화유산들이에요. 이건 역사문화연구원에서 조사한 553건을 이렇게 분리해서 전부 읽고 넣어봤습니다. 넣어보고 지금 관광유적 성곽들을 말하는 거고요. 금성문, 비문. 여기 비갈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비갈이라는 말 아세요? 비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비문, 갈문인데
여러분들 비를 보시면 비에 우리 이렇게 옛날 그 양반들 쓴 관모 있잖아요. 그걸 긋고 있는 것이 이제 그걸 비석이라고 부르고 갈무는 뭐냐, 비문 갈무는 뭐냐면 그냥 민우가 동그랗게 쓰지 않은 것도 있어요. 동그랗게 마치 꽃폐형처럼 그런 경우를 갈무이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금성문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분묘유적은 고분을 말하는 것이고, 선사유적은 보인돌이나 또는 대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물 삼포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고분들, 여러 가지 토기 출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대유적은 주택이나 산업시설, 대표적으로 아까 구, 장학, 유장학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교 유적, 유교 관련, 묘비, 충효비 등등, 종교유적, 절, 사찰, 이런 불감 이런 것들, 기타 오래된 근거는 노고수 나무들을 얘기하겠습니다. 이렇게 총 조사한 내용은 건수는 553건을 했는데 더 있습니다. 이제 지금 비지정 문화유산이 많아서 이렇게 크게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관광유적 28건, 금성은 5건, 분묘유적 37건, 선사유적 36건, 쭉 내려가서 묘지유적, 유물상묘지, 근대유적, 유교유적, 정교유적 이렇게 해서 조사를 잘 해놨습니다. 향토유산으로 우리 굴에 시정하는 것은 5개가 있는데, 충양사, 운포당, 충옥권, 조수련 유적, 옥산사, 홍융, 요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충양사는 서면을 가시다 보면 칠집이라고 있어요. 거기 그 동네에 거기에 사고가 하나 있는데 그 한 명이 유명하잖아요. 우리 그전 옛날 그 사고 갈 때 다녀온 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계약하고 계시고요. 원포당은 원곡리에 가면 대곡 서당이라고 불렀던 그런 그 서원이에요. 민간 서원이고, 이 원포당은 특히 그 여러 가지 이제 그쪽에서 그 의병 활동을 할 때 여기에서 많이 기회했던 그런 서당인데요. 그 다음에 풍옥권 조수련 유적은 바로 이 조수리라는 분이 우리 본산에 있는 풍양조씨, 이평조씨입니다. 현재 이제 원래는 원장이 계신데 이쪽에 이제 둔동리에도 왔다 가셨어요. 거기 이쪽이 남아 있어요. 옥산사는 그 윤씨 분들의 그 사원입니다. 홍룡묘역은 요게 지정된 이유는 공이나 고려시대 때 공민의 외삼촌이 이분이세요. 홍룡.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이렇게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거죠. 이러한 조사역을 통해서 제가 두루두루 고민한 끝에 요 같은 것들을 거기서 살펴봤습니다. 조사 연구인데 조사, 연구 둘 중에 조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연구는 아직 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기정문화유산과 비기정문화유산 둘을 봤을 때 기정문화유산 중심으로 현재 조사 연구가 많이 되어 있다. 그런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특히 읍성 사적 때문에 굉장히 시골 발굴을 많이 했어요. 그런 쪽으로 하나 굉장히 연구물이 많더라고요. 그쪽으로 발견됐고, 그 다음에 유형문화유산 조사연구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구형문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지정 문화유산에서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전환을 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고서도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을 찾아냈습니다. 끝으로 과제입니다. 먼저 국가유산 활용, 진흥 방안, 실천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것은 국가유산 기본법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 우리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을 홍보를 해라. 많이 홍보를 해라. 그걸 가지고 교육을 해라. 교육해라. 이렇게 들어있고요. 또 하나 그거 그냥 활용하고 그걸로 어떤 생산물을 만들어내라. 관광 중요하잖아요. 그거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유산청에 있는 기본법, 국가유산 기본법에 그렇게 네 가지로 딱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인 문화유산 연구, 학술활동이 필요해요. 이것은
그 문화유산을 알리는 데 역할을 합니다. 요 최근에 기벌포 관련해서 많이 지금 현재 하고 있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안 쪽에 있는 기벌포 그런 유적지들이 지금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활동을 함으로써 그걸 알리게 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국가시장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연구 학습 활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문화유산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금 각각이 흩어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는데 그거를 집중 통합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문화유산 개발 협력 시스템이 필요한데 저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지역에서 국가시장 문화유산으로 그 활동을 할 때 거의 관주도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 정신이 하시는 분들도 참여를 해야 되고요. 우리 주민도 참여해야 돼요, 같이. 그렇게 해서 정관민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오는데 너무 지금 간섭을 하고 있어요. 안타깝죠? 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문화유산 개발 협력 시스템 제안을 드리고 다섯 번째로 마을 기록단 활동 연계 문화유산 확산이 필요한데 저희도 지금 오늘 지금 주제를 보시면 이렇게 마을 기록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을 이제 마을 기록 쪽에서 좀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우리 수천의 군의 문화유산은 결국 다 마을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그 마을에 대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기록을 하고 연계하다 보면 자연히 그 홍보될 것이고 드러날 것이고 가치가 더욱더 확산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마을 기록과 연계하는 거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서천 문화유산의 브랜드 이거는 우리 지역의 정체성이에요. 브랜드 필요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찾아오죠. 그래서 그거와 같은 정체성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우선순위로 정체성 유산의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박물관이 필요합니다. 저희들 유물 발굴해서 다 어디로 가죠? 중앙박물관으로 가고요. 부여로 갑니다. 부여관도 있어요. 저희 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면 그게 곧 산교일 것이고 우리 것이 중요한데 멀리 있다 보니까 몰라요. 잘. 그래서 만약에 박물관이 어려우면 조사 지역만이라도 그 자료 나오는 곳에 거기다 그걸 지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이 필요하다. 지역 박물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덟 번째는 서천이 주도하는 금강권역 문화단지 조성이 필요한데 서천은 금강의 문이에요. 옛날부터 백제 시대 특히 백제 시대 많은 활동을 했잖아요. 기벌포 전투가 이루어진 곳이기도 하고 기벌포라는 곳이 굉장히 거기에 기록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천군 특히 장안 쪽이 우리 금강의 관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에 있어도 불구하고 지금 공주나 부여한테 기득권을 지금 그쪽으로 가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그냥 위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안타깝고 해서 이제 우리도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하자 주장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 문화유산 전문 연구 인력 확보 및 협의체가 필요한데 이 전문성이 있어야 문화유산이 보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연구 인력 확보, 또 그에 협의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분들이 아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를 더욱더 챙기는 것이고 그걸 더 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보가 필요해요. 그런 면에서 문화유산 전문 연구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분들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것 같습니다. 끝으로 비지정 문화유산의 지정 문화유산의 전환 노력 여기에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산 문제들이 확보가 되고 또 그만큼 관리 보존이 잘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우리 문화유산을 한번 살펴보는 좋은 기회이고요. 이렇게 10가지를 제안을 드리는데 그냥 이게 제안을 끝나고 과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이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좀 우리 지역에서 반영을 해서 성과이 있는 가치 있는 그런 문화유산이 되어지면 좋겠고 오늘 그런 계기가 아니라 생각이 들어가요. 너무 저는 이걸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바뀌겠구나 이제 자꾸 소리를 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지정 문화유산을 전부 검토 시간이 걸렸지만 굉장히 보람을 느꼈고 아마 이 작은 저희들의 그 외침이 앞으로 우리 서천 문화유산에 대한 큰 그런 외침으로 발전할 것이고 더욱더 우리 서천이 알려지는 그런 문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준비를 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현황과 과제를 잘 정돈해 주셨고요. 몰랐던 또 사실도 알게 돼서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제가 좀 기억에 남아서 그러는데 지금 표정들을 보니까 약간 눈이 조금 아까보다 적어지시는 분이 계시고 그래서 수업 잘 들으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냥 살짝 하시면서 아까 문화유산, 국가문화유산 하면서 종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3가지였어요. 쉬운 것만 골라서 내는 겁니다. 3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 네? 큰 소리로. 네, 국가유산. 네, 종류가 몇 가지냐고 물었어요. 네, 3가지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네, 문화유산이 있었고, 두 번째는 자연유산, 세 번째는 네, 맞아요. 무형유산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우리 반갑주 회장님이 저 옆에 있는 상황판 저걸 갖다가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 틀렸네요. 나한테 이렇게 뭐가 틀렸습니까? 뭔가 잘못 기록이 된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 볼펜으로 색볼펜으로 맞춰서 제가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기억이 나서 그러는데 자, 서천군에는 국가 보물로 지정된 게 몇 점이 있다고 했나요? 3점. 아, 경기 좋으시다. 우리 목사님.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냥 3점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 두 번째는? 예. 무슨? 예. 네. 부처님. 예. 세 번째는? 맞습니다. 이색 영정이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색 영정이라고 볼펜으로 썼어요. 그래서 그게 머릿속에 남아 있어서 짧지만 한 가지 배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잠깐 눈 크게 떠보자라는 의미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